이름은 신민준. 민준이는 키가 되게 커 보이는데? 너 키 몇이야? 아, 저 키 그렇게 안 크고, 저 상체만 170, 커? 아, 네. 저 170, 한 3, 4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상체가 큰 편이구나. 아, 네. 저기 수원은 어디까지 했어? 수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부분까지 다 했어요. 다 끝났어? 아, 다 끝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잠시만요. 응, 지수로그, 함수. 로그 함수 하다가, 그거, 네, 중간에 끝나게 됐어요. 지수 함수는 했고, 이제 로그 함수 하다가, 네. 그러면 어디부터 했으면 좋겠어? 수업은? 저, 그래도, 잠시만요. 음, 카메라가 안 들어와. 음, 저 지수함수부터 다시 좀 해보고 싶어요. 지수 함수부터? 진도는? 네. 음. 교재는 뭘로 했어? 뭐 개념 원리로 했다는 것 같은데? 네, 개념 원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 한 것만? 네. 아, 그럼 개념만 했겠네? 뭐 문제집은 네. 안 풀었고? 네, 따로 문제는 풀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면 앞쪽에 조금 부족할 수 있겠네. 문제를 안 풀어서. 이제 시험 때 좀 빨리, 뭐 시간이 없어서, 그지? 문제를 다시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겠다. 네.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할 때 문제를 좀 많이 푸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죠? 1학년 때는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어? 수학 성적이? 수학, 저희 시험이 조금 그래도 쉽게 나오는 편이어서 음, 한 문제 틀리는 거 아니면 다 맞았어요. 음. 2학년 때도 그렇게 돼야 되겠네. 그지? 네. 그 다음에 너는 거기 기백은 어떻게 돼? 안, 들어, 안 들어? 따로 수업을 안 들어서 기하 벡터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기백? 수업을 듣고, 네. 기백 지금 들어? 학교에서? 네, 들어요. 음, 기백은 선생님이 따로따로 해줄 시간이 없어서 네. 그룹으로 같이 묶어서 해. 지금. 그러니까 기백 듣는 애들을 묶어서 하는데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갔어. 그래서 진도가 거의 중간고사 범위는 다 나갔고, 네. 어, 기백은 너 하나도 안 했어? 공부를? 네, 기백은 따로 공부를 못했어요. 수원하느라 바빠가지고. 기백은 이미 벡터 후반부거든? 벡터 후반부라 아마 한 2주 정도 하면 벡터가 끝날 것 같아. 네. 그래서 지금 내적 들어갈 차례인데, 내적하고 나면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끝나면 벡터가 끝나. 벡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좌표로 들어가거든? 공간좌표가 마지막 단어냐. 네. 그럼 기백을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일단 수업을 할 거 아니야, 기백을. 네, 맞아요. 음, 지금부터 같이 합류하기도 어렵고, 네. 합류하기는 어려워. 벡터를 처음부터 개념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 하나도. 그 따로 또 고민을 해보자. 네. 응? 아니면, 그 동영상이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어, 선생님 혹시 카페 알아?
그 부모님 통해서 듣기는 했어요. 여기 화상과의 수학 박사 이렇게 돼 있거든. 네, 네이버 막 보내줬을 거야 아마 링크. 네, 맞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왼쪽 세로줄 카테고리에 동영상을 선생님이 다 올려놓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준이 수업하면 수업한 내용이 고1이 아니 고2지. 고2 수원, 고2 수원 동영상 여기에 다 올려질 거야. 여기 지금 수업하는 애들 다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개인별로 이렇게 다 그날 수업한 게 선생님이 바로바로 올리지는 못해. 왜냐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야. 유튜브 올리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바로는 못 올리고, 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한 이틀 지나면 올려져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보고 다시 보기 할 수 있어. 그래서 네, 이제 잘 생각 안 나면 여기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로줄 메뉴에 보면, 중간기말 시험 자료가 있어. 이제 시험 때 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중간기말 시험 자료를 쭉 올려줍니다. 그 세로줄 메뉴에. 여기 보면 고의 수원이 나오죠? 너네 출판사가 뭐야? 수원 교과서? 출판사 고1 미, 때는 미래엔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미래인인 것 같은데 확실하진 미래엔. 않아요. 어, 기백도? 기백도 미래엔이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교과서 변형 문제. 너네 미래엔이면 이제 미래엔 거기 숫자만 바꾼 거 있지? 교과서 문제를.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쭉 올려줘. 그러면 이거 보고, 이제 숙제도 하고 선생님이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중간기말 자료는 여기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세로줄 자료에 수학 계산형 문제가 있어. 네, 그러니까 수학 계산형 문제는 말 그대로 계산 연습이야. 공식에 해당하는 거 연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문제가 많아. 그래서 소단원으로 쪼개져 있는데 소단원별로 한 100문제씩 돼. 그래서 연습이 충분해. 여기 계산력 연습 문제를 풀면. 그래서 그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언제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수원이면 이제 수원 문제가 이렇게 쭉 있죠? 수원 문제가 꼭 필요한 거 아주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 시간이 없어. 풀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못 풀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의욕이 있어서 푼다. 그럼 선생님 해답지를 보내줄 테니까 네, 풀고 뭐 해답지 보고 채점하고 뭐 질문은 수업 시간에 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산력 문제도 쭉 있다. 그래서 왼쪽 세로줄 카테고리는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중간기말 시험 자료하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 연습 문제하고 이렇게 쭉 있어.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네. 그리고 지금 수업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 거기 카톡으로 들어왔어? 저 그 번호 쳐가지고 들어왔어요. 회의 아이디. 어, 그렇게 들어와도 되고, 여기 카페에서 들어와도 돼. 아, 네, 카페 그 세로줄 메뉴 보면 정인영 쌤 수업 입장이 있거든? 네, 선생님이 두 분 계신데, 이 한 분은 하시다가 지금 기숙학원에 계셔서 못해. 선생님은 아주 막역한 사람인데, 한 30년 같이 일한 사람? 그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숙학원에 있어. 그래서 선생님밖에 없어, 여기에는. 그러니까 정인영 쌤 수업 입장으로 들어오면 여기 수업 입장 있죠? 한 번 더 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누르면 들어오는 거야, 강의실로. 네, 일로 들어와도 돼. 그럼 뭐 칠 필요 없어, 그냥. 클릭해서 들어오면 회원가입만 돼 있으면 됩니다. 회원가입도 네이버로 하면 됩니다.
네이버 회원 가입으로. 자, 카페는 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교재는 선생님이 개념센하고 라이트센 보내줬는데, 네, 맞아요. 그거 다운 받았어요? 네, 다운받았어요. 그 책이 더 좋아. 개념 원리보다. 개념 원리는 개인 출판사고, 개념센하고 이거는 신사고 출판사잖아. 근데 이제 신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넘버원이 신사고고, 그 다음에가 개념 플러스 유형이야. 그러니까 신사고가 지금 제일 큰 출판사거든, 수학에서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 쉽게 얘기하면. 투자를 많이 해서 문제가 좋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사실 선생님은 신사고 자료를 쓰려면 짜증나. 애들이 제공을 안 해. 다른 출판사는, 어, 교사용을 제공하는데 이 신사고는 안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막 구해야 돼. 근데 이제 교재가 좋아서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신사고는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예, 인터넷이 잘 안 되니? 아, 네, 조금 끊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선이야, 지금? 네, 무선, 아이패드로 들어와 있어요. 아, 라인을 연결하는 게 좋은데, 공유기에서 랜선 깔아서 그냥 라인을 연결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빠르지. 네, 만약에 자꾸 끊기면 그렇게 해. 네, 랜선 직접 연결해. 그래서 이제 신사고 교재로 나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유액 교재가 계속 연결돼 있어. 라이트 센, 일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기본,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센은 조금 더 어렵죠, 문제가. 그렇죠. 그 네, 다음에 상위권은 이제 일품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난이도별로 수업을 하기가 좋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하면 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라이트 센도 원래 개념 원리는 이제 RPM이거든, 문제집이. 네, 개념 원리 RPM으로 풀 거냐, 개념 센, 라이트 센으로 풀 거냐, 그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개념 센, 라이트 센이 더 좋아.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책이야.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책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지수 함수 66페이지. 네, 66페이지부터 진행을 합시다. 지수 함수를 하게 되면 민준이는 수요일 날은 어떻게 되니? 수요일 날 학교 수업이 학교 마치면은, 최고로 빠르면 최고로 빨라도 한국 시간 음, 9시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몇 시? 한국 시간 9시요. 9시? 네, 그럼 화요일 날 6시는 괜찮은 거야? 화요일 6시. 잠시만요. 확인 음, 좀 해볼게요. 음. 아, 네, 화요일 6시는 괜찮아요. 근데 수요일은 안 되는구나. 뭐, 보충 있어? 네. 아, 그 수요일에 제가 방과 후도 있고 음, 중국어 과외가 하나 더 있어서, 음, 네가 진도가 느려서 네, 보충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보충이 되면 좀 저녁 늦게 해도 되지? 네, 네, 괜찮아요. 그래서 뭐 고이니까 좀 늦게 하자, 그러면. 늦게 하든가 아니면 토요일 날 좀 일찍 해서 많이 하든가.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진도가 좀 늦어. 자, 이제 여기부터 교재에 있으면 68페이지 펴보세요. 네,
지수 함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수 함수니까 A가 1이 아닌 양수다. 밑에 대한 조건이죠? 네. 그렇죠? 지수함수. 지수함수에서 여기 있는 x는 어떤 값까지 가질 수 있어?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어디까지 올 수 있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실수까지 다 됩니다. 아, 네, 네. 실수까지 다 돼. 우리는 지수가 짝수면 보통 부호가 플러스고, 지수가 홀수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죠. 네. 랜선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끊겨서. 아, 네. 음, 잠시만요. 아니면 다른 데로 들어간 건 아니지? 너네 거 맞지?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여기 x는 실수까지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a가 음수면 안 됩니다. 네. a가 음수면 부호를 결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인데 루트 2승이야. 그러면 그게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잖아. 부호가 결정이 안 되니까 안 되고 a가 0이어도 안 되죠? 그렇죠? 밑이 0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밑이 1이면 왜 안 될까? 그, 무조건 같아서, 함수값이. 그렇지. 맞아요. 함수의 정의가 뭐야? x가 변하면 x에 따라서 y도 변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뭐라고 합니까? 따름수라고 합니다. x에 따라서 y가 변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따름수인데 만약에 a가 1이면 x가 변해도 y가 똑같죠. 1이지. 그치?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네. 이제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아서 그렇지 함수가 아니면 써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a가 1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함수일 때는 1이 아닌 양수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수 x에 대해서 x가 변하면 a의 x승도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함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x에 대한 함수이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지수함수라고 한다. 우리는 모든 함수를 배울 때 세 가지 틀로 배우는 거야. 만약에 지수함수를 배운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형. 기본형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장 간단한 지수함수. 그걸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차 함수의 기본형. 그럼 y는 ax야. x가 1차이면서 가장 간단한 거. 그죠? 2차 함수의 기본형은 y는 ax제곱이야. 그렇죠? 2차는 있어야 되니까 x제곱은 있고 가장 간단한 거 ax제곱. 이렇게 모든 함수는 전부 다 뭐가 있어? 기본형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간단한 함수를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를 배우든 처음에 배울 때는 기본형의 성질을 배워야 돼. 그렇죠? 기본형의 성질을 배우는데 기본형이 뭐냐면 y는 ax승이죠. 지수함수에서 이게 가장 간단한 거야. 그렇지? 어. 네. 그럼 x하고 y는 변수잖아. 그렇죠? x가 변함에 따라 y도 변하는 거니까 변수고 그럼 상수는 뭐야? a지. 네. 그렇지? 그럼 이제 a 값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a 값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한번 민준이가 해봐야 돼. 네. 그래서 해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x에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y 값을 구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점을 찍어보는 거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찍어봐서 보통 5개, 조금 더 찍으면 7개, 점을 한 5개에서 7개를 찍어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그래프를 보고 기본형의 특징을 알아내는 거야. 알겠지? 그게 이제 네. 기본형이야. y는 ax승.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본형의 그래프를 알았으면 그 그래프를 움직여 보는 거야. 그렇죠? 움직일 때는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고교 과정까지는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만 합니다. 그럼 대학교 가면 뭐도 하겠어? 회전이동도 하는 거야. 돌려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고교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까지는 뭐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켜보는 거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래서 그래프가 움직이면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는 식이 변했으면 어떻게 움직인 건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식을 딱 보면 아 이거는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또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이런 대칭 이동을 했구나. 알아야죠. 그렇죠? 또는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시키면 식이 어떻게 변하는구나.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는 지수 함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함수. 민준이가 알고 있는 모든 함수는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함수는. 그래서 함수는 쉬운 게 뭐냐면 기본형만 알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그래서 기본형의 성질만 알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알았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서 x의 범위가 주어지면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음, 그렇죠? 민준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지수함수 배우는 거잖아. 모든 함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기본형,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민준아 이해 가지? 그러면 네. 지수함수도 이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그럼 지수가 이렇게 했으면 뭐도 로그도 똑같겠죠. 그렇죠? 로그도 기본형,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 최대 최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A 값에 따라서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미세대한 조건이 뭐야? 1이 아닌 양수죠? 네. 그러면 경계값이 어디니? 1이 영. 아닌 양수면 경계값이 어디야? 1이죠? 아, 네. 1보다 작으냐? 1보다 크냐? 이게 경계값인 거야. 그렇죠? 왜 경계값이지? 1보다 크면 2라고 합시다. 밑이 2라고 하면 x가 커지면 y도 커지죠? 네. 그렇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그러면 y가 계속 커지잖아. 그죠? x가 커지면 y도 커져. 만약에 1보다 작아 0과 1 사이야. 그럼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x가 커져. 제곱이면 4분의 1, 세제곱 8분의 1, 4제곱 16분의 1,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죠? 그렇죠? 우리가 함수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의 뜻이야. 함수가 x가 커지면 y도 커지니? 이런 뜻이야. 그게 증가함수. x가 커지는데 y가 작아지니? 그럼 감소함수. 증가냐 감소냐는 굉장히 중요해. 최대 최소를 따질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가냐 감소냐를 따지기 위해서 항상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구합니다. 됐죠? 그래서 a가 0과 1 사이다 그러면 뭐가 된다? 감소함수가 되죠? 네. 감소함수가 됩니다. 수투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증가함수.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증가함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라 민준이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할 거예요. 그럼 민준이도 직접 해보라는 얘기야. 네. 다른 함수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있는 A가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A가 간단한 거 이제 임의로 내가 잡는 거죠. A가 2분의 1일 때, A가 4분의 1일 때 이렇게 A의 절대값이 변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또는 A가 2일 때 또는 A가 4일 때 이렇게 4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4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밑이 0과 1 사이일 때 또는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절대값이 변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기본형의 성질을 조사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꼭 민준이가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다른 함수도 할 수 있지. 네. 그치? 함수가 어떤 함수가 나오든 다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래서 a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함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되죠? 네. 4분의 1이면 y는 4분의 1의 x승. a가 2면 y는 2의 x승. a가 4면 y는 4의 x승.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지? 이해되죠? 네.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점을 찍을 거예요. 그렇죠? 점을 보통 한 5개 정도 찍을 겁니다. 5개를 찍었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럼 7개 찍으면 되지. 그죠? 더 찍으면 되지. 7개 찍었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럼 9개 찍으면 되겠지. 그죠? 그래프의 유형이 나올 때까지 찍으면 되는 거야. 자, 위에는 x가 밑에는 y가 물 기준으로 해서 합시다.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0.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5개 정도를 찍어 봅시다. 네. 됐죠? 자, 5개 정도를 찍어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 있겠죠? x가 그래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자, 네 번째 거.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1번 그래프야. x가 0이야. x가 0이면 2분의 1의 0승이니까 1이죠? 네. x가 1이면 2분의 1이죠? 네. x가 2면 4분의 1이죠? 네.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가 되죠? 네. 음, 마이너스 2면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자, 두 번째 2번 그래프야. x가 0이면 1이죠? x가 1이면 4분의 1이죠? 2면 16분의 1이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4죠? 네. 마이너스 2면 16이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y는 2x승이야. y는 2x승. 0이면 1이죠? 1이면 2고 2면 4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 마이너스 2면 4분의 1이죠? 네. 자, 4x승이야. x가 0이면 1, 1이면 4, 2면 16이죠. 마이너스 1이면 4분의 1, 마이너스 2면 16분의 1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 다시 3번 0이면 1, 1이면 2, 4, 마이너스 1, 2분의 1, 4분의 1 파란색으로 합시다. 0이면 1, 4, 16, 마이너스 1이면 4분의 1, 마이너스 2면 16분의 1 괜찮죠? 네. 이게 4번 그래프, 이게 3번 그래프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치수함수. 자, Y축, X축, 원점.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 여기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그럼 또 위로 하기가 그러네. 좁아도 한 칸씩 자르자.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1번 그래프. 0일 때 1이죠? 여기로 지나죠? 1일 때 2분의 1이죠? 2분의 1. 2일 때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1일 때 2죠? 네. 마이너스 2일 때 4죠? 4, 여기죠? 4, 2,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네. 여기 있는 5개의 점을 부드럽게 연결하면 되겠지?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뭐다?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야. 네. 괜찮죠? 네. 자, 두 번째. y는 4분의 1 x승의 그래프야. 자, 0일 때 1이고, 1일 때 4분의 1, 더 밑에 있죠? 2일 때 16분의 1, 더 밑에 있죠? 마이너스 1일 때 4, 여기죠? 마이너스 2면 16, 16이니까 4,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8, 12, 16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 때 16 이렇게 되지. 자, 여기 있는 거를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괜찮죠? 그래서 이게 뭐다? y는 4분의 1의 x승의 그래프야. 자, 세 번째. y는 2x승의 그래프. 0이면 1이죠. 예. 1이면 2죠. 1이면 2. 2면 4죠. 3이면 8이겠죠. 네. 그렇죠? 4면 16이 될 거야. 점이 있으니까 찍어 봅시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 마이너스 2면 4분의 1. 더 작죠. 그래서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다? y는 2의 x승의 그래프죠. 네. y는 4x승의 그래프. 0일 때 1이죠. 1일 때 4죠. 2면 16이죠. 2면 16. 여기네. 마이너스 1이면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면 16분의 1. 더 밑에 있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네. 뭐다? y는 4의 x승의 그래프죠. 자, 그래프 다 그렸습니다. 민준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야. 네. 다른 함수도 마찬가지야. 다른 함수도 가장 간단한 함수를 써놓고, 그 다음에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y는 a의 x승의 그래프인데, 자, 그래프에 대한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1번. 항상 그래프의 특징을 볼 때는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보세요. 정의역이 먼저 그래프에 해당하는 x의 값, 그래프에 해당하는 y의 값이 정의역, 치역이죠. 정의역을 보니까 모든 x가 다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의역은 뭐다? 모든 실수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다.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그래프에 해당하는 y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y의 범위를 보니까 전부 x축 위에 있죠, 그래프가? 네. 그렇죠? x축에서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0도 안 되죠? 그래프가 네. x축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네. 치역은 양의 실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수함수는 치역이 양의 실수다가 중요합니다. 그래프가 전부 다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두 번째, 반드시 지나는 점. 네 개 그래프를 보니까 반드시 지나는 점이 X가 0일 때죠? 네. X가 0이면 A의 영승은 1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0,2를 반드시 지난다. 반드시 지나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부터? 0,2를 먼저 찍고 그리는 거야. 네. 알겠죠? 그리고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렇게 그려야죠. 자, 세 번째. 자, A가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0과 1 사이면 왼쪽에 있는 두 개죠. 그렇죠? 왼쪽에 네. 있는 두 개는 X가 증가하면 점점점 오른쪽 끝이 내려가지? 그렇죠? 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간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감소함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다. A가 1보다 크면 오른쪽 두 개를 얘기하죠. X가 커지면 Y도 커집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증가함수,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감소함수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간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증가함수라고 한다. 괜찮죠? 네. 자, 네 번째. 그래프가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X축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네. 2의 마이너스 백승이라고 해서 음수가 아니죠? 네. 그렇죠? X가 아무리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2의 백승분의 1이지? 그렇죠? 네. 절대값이 작아질 뿐이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점점점 X축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아.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번째, 점근선이 뭐다? 점근선이 X축이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점근선을 가지고 있구나.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 언제 봤지? 유리함수에서 봤죠? 네.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봤습니다. 점근선이 있는 모든 그래프는 점근선을 먼저 그려줘야 돼. 그렇죠? 네. 그래프가 점점점 가까워져야 되니까 점근선이 있어야 점근선에 가깝게 그래프를 그리지. 그죠? 그러니까 점근선을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 자, X축이라는 뜻은 뭐냐면 함수식이 Y는 0이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이 옮겨지는 거야. 알겠지? 그럼 네.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게 뭐다? 지수 함수의 기본형입니다. 네. 자, 좀 한번 적어주세요.
다 적었어요. 오케이. 자, 기본형의 성질.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정의역은 뭐다? 모든 실수. 치역은 양의 실수.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0,2를 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0,2를 찍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렇죠? 네, 하나 빼먹었는데 다섯 번째, A가 1보다 큰 수로 바꿨을 때 A가 1보다 큰 수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4분의 1의 x승은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승이죠. 그러면 4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4분의 1의 x하고 4의 x승하고는 y축 대칭이야. 네, 보이죠? y축 대칭. 2분의 1의 x하고 2의 x승하고는 마찬가지로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네, 이와 같이 밑을 1보다 큰 수로 바꾸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밑이 2보다는 밑이 4가 y축에 가깝다. 그렇죠? 밑이 2분의 1보다는 밑이 4분의 1이 y축에 가깝다. 4하고 4분의 1은 y축 대칭이야. 보이죠? 네,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기본형의 성질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기본형의 성질을 이제 알았어. 1번이 끝난 거지.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니?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야. 자, 평행이동부터 알아봅시다. 자, 우리 평행이동은 몇 년 배웠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그렇죠? y는 ax를 평행이동한 거. 그때부터 배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차함수 때 또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에서도 배웠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렇지? 중2, 중3, 고1, 고2, 이제 4년째 배우는 거야. 근데 평행이동은 어떤 함수든 다 똑같습니다. 함수마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함수가 다 똑같이 적용돼. 그래서 네, 평행이동을 해라 그러면 항상 점과 도형이 있죠? 도형은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자, 점은 어떻게 되죠? 평행이동을 하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점은 더한다죠? 네, 그렇죠. 점은 더한다. 점은 언제나 이동한 양만큼 더한다. 모든 함수가 다 똑같아. 점은 더한다. 그래프는 어떻게 한다? 뺀다죠? 그렇죠? 평행이동을 네, 시켜라.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옆으로 합시다. 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그럼 어떻게 돼? 이동한 양만큼 뺀다. y-q는 a의 x-p 이렇게 구하죠? 그렇죠? 네, 이동한 양만큼 뺀다. x축으로 p만큼 그럼 x를 x-p로 y축으로 q만큼 그럼 y를 y-q로 이동한 양만큼 빼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우리는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양함수라고 해요. 양함수란 뜻은 뭐냐면 함수식을 표현할 때 y는 이렇게 쓰는 걸 양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쓸 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네, x, y의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한 걸 우리는 음함수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양함수야. 양함수니까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해라? y는 이렇게 쓰란 얘기야. 그럼 네, 마이너스 q를 넘기란 얘기죠? 네, 그렇지? 그래서 y는 a에 x-p 넘어가니까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x는 빼고 y는 더한다. 이렇게 외우면 더 편하겠지?
네, 그렇지? 평행 이동을 시키면 x는 빼고 y는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형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줘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y는 ax승의 그래프, y는 ax승의 그래프. 자, 밑이 1보다 크다고 합시다.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기겠네? 그렇지? x축, y축, 원점. 자, y는 뭐 2x승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네, 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네. 그럼 뭐부터 옮겨라? 아까 뭐부터 옮기라고 했죠? 점근선. 점근선을 먼저 옮겨라. 그렇죠? 네,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y는 3이 되죠? 네, 그렇죠? y는 3이 돼. 그리고 x축으로 2만큼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원점. 그럼 여기가 y절편이 있는 그래프는 y절편을 찍어주는 게 좋아. 그럼 네, 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y 마이너스 3은 그 다음에 2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네, 이거를 y는 라고 쓰면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죠? x가 0이면 4분의 1이죠? 4분의 12, 4분의 13이죠? 이게 4분의 13이겠지? 이해되죠? 네, 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모든 그래프가 다 똑같다. 평행이동. 이동한 양만큼 점은 더한다. 그래프는 뺀다. 정리됐죠?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대칭이동 해야죠? 네. 그렇죠? 자, 수학 상에서 대칭이동 배웠습니다. 대칭이동 몇 가지가 있어? 대, 수학상에 대칭이동 몇 가지 나오지? 어, 열 X, 가지 나옵니다. 열 가지. 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다섯 개죠. X는 A, Y는 B, A, B에 대한 대칭,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 이미지 직선에 대한 대칭. 그래서 10가지가 나와요. 네, 근데 10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는 네 가지야. 네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대칭이야. 첫 번째가 뭐다? X축 대칭. 그 다음 두 번째가 Y축 대칭. 세 번째가 원점 대칭. 이건 중학교 때부터 한 거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대칭이야.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뭘까요? Y는 X 대칭도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죠? Y는 X 대칭이 뭐야? 역함수? 역함수죠, 역함수. 그렇죠?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야. 네,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야. 그러니까 네,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y는 x 대칭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 역함수가 있는 모든 그래프는 다 y는 x 대칭을 시켜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y는 x 대칭은 꼭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네. x축 대칭을 시키면 뭐가 바뀌어? Y y의 좌표 보호가 보고, 바뀌죠? 네, y축 대칭을 시키면 뭐가 바뀌어? X 부호. x의 보호가 바뀌죠? 원점 대칭은 뭐가 바뀌어? 그 두 개, 둘 다 바뀌죠? 네, y는 x 대칭은 뭐가 바뀌어? 그 순서가, 서로 바뀌죠? 네, x는 y로, y는 x로. 그렇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칭 이동을 시켜라 또는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네, 표를 가지고 y는 2x승 기본형을 가지고 대칭 이동 시켜봅시다. x축 대칭을 시켜라. 그러면 y의 보호를 바꿔줘야죠? y축 대칭을 시켜라. 그럼 x의 보호를 바꿔줘야죠? 네, 원점 대칭을 시켜라. 그럼 둘 다 바꿔야죠? 그렇죠? 네, y는 x 대칭을 시켜라. 그럼 x는 y로, y는 x로 바꿔야죠?
이렇게 되겠네? 네. 이해가지? 네. 그러면 우리는 양함수니까 이걸 y는라고 정리하죠. y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양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이것도 y는 하고 정리하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것도 y는 하고 정리하려니까 y는 하고 정리하면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로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민준아 이해 갑니까?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라. 함수니까. 민준이가 만약에 함수를 잘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무조건 하고 그래프를 100개 정도 그려봐. 그래프를 네. 100개 정도 그려보면 함수는 저절로 알아. 어떤 함수를 배우든 다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한 100개 그려봐. 그러면 모든 함수는 모를 수가 없어. 함수는 해석 기하학이야. 해석 기하학이란 뜻이 뭐냐면 기하학이 뭐야? 도형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도형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해석 기하,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세요. 그게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를 잘 하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그래프를 분석해.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분석할 줄 알아. 그럼 함수는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모든 함수에 대한 문제를 낼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세요. 그렇게 하고 문제를 내. 근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어. 그럼 어려운 거야. 민준아, 이해되지? 네. 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쳐다보면 답이 다 나온다. 자, 기본형의 그래프. 자, 0,1인점을 지나고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거를 y는 2의 x승이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1번. 뭐를 시켜라? x축 대칭을 시켜라. x축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 저 그래프를 x축 대칭 시키면 되겠죠? 네. 자, 하나 이렇게. 자꾸 움직이니. 자, 기본형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x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 y는 2의 x승의 그래프야. 요거를 그럴 거 없이 다시 잘 그려서 y축, x축, 원점. 그래서 요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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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 보면 되지? 네. 자, x축 대칭을 시켜라. y의 보호가 바뀌었네. 그럼 x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해줘야죠. x의 보호가 바뀌었네. x축 대칭이니까 아니지? 이게 아니고 밑으로 그려줘야죠.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네. 이렇게. 2번은 y축 대칭이죠. x의 보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죠. 이렇게. 됐죠? 네. 자, 세 번째,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니까 요 점은 요로 가겠지? 요 점은 일로 오겠죠? 이렇게 되죠. 음, 네. 원점 대칭. 자, 이거는 y는 로그 2x니까 y는 x 대칭이죠? 네.
그렇죠. 자, y는 x 그래프가 여기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야. 이렇게 음, 되겠지. 이게 네, 뭐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입니다.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 시키면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가 움직였으면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야 되죠? 평행이동, 네, 점은 더한다, 그래프는 뺀다. 그렇지? 그래프는 뺀다. 이동한 양만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점근선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을 먼저 옮겨준다. 대칭이동. x축, y축 원점, y는 x 4개를 알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세요. 네,
다 적었어요. 네. 자, 이제 최대 최소는 먼저 이거 문제를 풀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함수 그래프. 밑이 1보다 크다, 증가함수다. 그렇죠? 네, 반드시 지나는 점 0,1, 점근선 X축. 보이죠? 네, 자, 0과 1 사이다. 그러면 0,1을 지나면서 감소함수다.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 괜찮죠? 네, 음. 자, 지수함수의 성질 다 했습니다. 정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A가 1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감소함수.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 일대함수다. Y축과 수직하게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4번. 반드시 0,1을 지난다. 점근선은 X축이다. 아까 다 그려본 겁니다. 자, 이 그래프도 성질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왼쪽은 밑이 1보다 클 때고 오른쪽은 밑이 0과 1 사이일 때야. 자, 그런데 여기가 4면 여기는 4분의 1하고 뭐야? Y축 대칭입니다. 이거하고 여기가 Y축 대칭이야. 이렇게 빨간 게. 이해 가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3분의 1하고 3의 X승도 Y축 대칭이야. 이렇게. 그린색, 파란 거. 자, 2분의 1의 X하고 2의 X승하고 또 Y축 대칭이야. 이렇게. 같이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밑이 4인 게 Y축에 가깝다. 2보다 3보다 4가 가깝다. 2분의 1보다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Y축에 가깝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민준아 이해 가지? 네,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물어봅니다. 자, 대수관계. 함수에서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함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투를 가게 되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갖다가 미분계수로 구해요.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계수가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구해. 그래서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느냐 계속 감소하느냐 단조 증가냐 단조 감소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에 더 중요하냐면 대소관계를 따질 때도 중요해요. 대소관계를 따질 때 이거 세 개가 어떤 게 크니 하고 물어본 거야. 이거 세 개가 어떤 게 크니? 실제로 계산해 볼 수는 없잖아. 그치? 네, 계산해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밑을 같게 만들어. 밑을 같게 만들었더니 밑이 1보다 커.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잖아. 그쵸? 증가함수니까 x가 큰 값이 y도 큽니다. 밑을 같게 만들고 지수를 비교해. 그래서 지수가 큰 값이 크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감소함수야. 밑이 0과 1 사이야. 그럼 x가 큰 값이 y가 작죠? 오른쪽 끝이 내려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밑을 통일시키고 지수를 비교해. 지수를 비교해서 지수가 큰 값이 y가 작은 거야. 바뀌는 거죠? 부동호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밑을 2로 통일시키는 게 낫겠죠? 네, 2의 2분의 1승. 자,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승이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5분의 3승이죠? 이해됐니? 전부 다 분수지수로 바꿨습니다. 네, 바꾼 거 이해 가죠? 네, 그렇죠? 자, 이제 2분의 1이 크니, 3분의 2가 크니, 5분의 3이 크니, 이 말이잖아. 그렇죠? 2분의 1은 제일 작으니까 세 번째죠? 네, 이거 두 개 통분하면 15분의 10, 15분의 9니까 15분의 10이 더 크죠? 이게 1번, 이게 2번이겠지? 네, 지수가 큰 값이 크다. 이 얘기죠. 민준아, 네, 이해 가시죠? 네, 네, 자, 2번도 마찬가지야. 밑을 통일한다. 0.3의 2분의 1승이죠? 0.09는 0.3을 제곱한 거죠? 네, 그럼 0.3의 3분의 2승이죠? 네, 0.027은 0.3을 세 번 곱한 거지? 네, 0.3의 4분의 3승이죠? 네, 자, 이제 밑이 0과 1 사이니까 지수를 비교해서 지수가 큰 값이 작습니다. 그렇죠? 네, 감수함수니까 x가 큰 값이 작아요. 지수가 큰 값이 작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제일 네, 크겠죠? 네, 지수가 작으니까 제일 커. 3분의 2, 4분의 3, 12분의 8, 12분의 9, 12분의 9가 더 크죠? 네, 이게 제일 작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작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이해 가죠? 네, 네, 1번 밑을 통일한다. 2번 증가냐 감소냐를 본다.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값이 크다. 밑이 0과 1 사이면 지수가 큰 값이 작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대소관계 한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도 한 문제 낼 거야. 아마 시험 문제를 내세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아마 한 문제 낼 겁니다. 자, 네, 두 문제 풀어보세요. 네, 풀어볼게요. 다 풀었어요. 자, 1번 어떻게 됩니까? 1번은 5루트 81이 제일 크고, 음, 3루트 9가 제일 작아요. 음. 읽을 그리고, 때 이건 다섯 제곱근 이렇게 읽는 거야. 네, 네네, 다섯 제곱근 81, 네 제곱근 27, 세 제곱근 9 이렇게. 네. 2번은 2번은 그 2제곱근 0.2가 제일 크고, 오케이, 5제곱근 0.0016이 제일 작아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괜찮죠? 네. 음. 자, 25번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오면?
음. 25-2번 해보세요. 네. 어, 저 앞에 있는 게 더 큰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일단 밑을 먼저 판단하는 거야. 네. 밑이 0과 1 사이지? 네. 그렇죠? 밑이 x니까. 밑이 0과 1 사이니까 지수가 큰 값이 작습니다. 그렇지? 네. 어, 밑이 0과 1 사이니까 지수가 큰 값이 더 작은 거야. 그죠? 네. 그럼 이제 x제곱과 2x가 이제 어떤 게 큰가를 판단해 줘야 되잖아? 네. 우리가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빼보면 알아. 그쵸? 빼든가. 아니면 루트나 절대값 있으면 제곱을 해서 빼든가. 지수식이면 나눠보든가. 어, 이미 배웠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빼보면 알아. 이거는. 자, 빼봐. 빼면 어떻게 돼? x로 묶으면 x-2죠? 네. 그렇죠? 이거는 0과 1 사이, 0과 1 사이니까 양수잖아. 그렇죠? 0과 1 네. 사이에서 2를 빼면 이건 음수지? 네. 빼봤더니 음수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네. 어떤 게 커? x제곱보다 2x가 크죠? 네. 2x가 큽니다. 지수가 큰 값이 작죠? 네. 0과 1 사이니까 지수가 큰 값이 작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음, 이해되죠? 네. 오케이. 대소관계했습니다.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많이 했어요. 이런 거는. 그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1차함수 때부터 다 똑같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켜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자, 1번 봅시다. 자, 민준아,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인 거야? X축의 방향으로 1, 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움직였어요. 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네. 그렇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네. 그래서 원래는 y-1은 2에 x-1,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된 겁니다. 뭐부터? 뭐부터 그린다? 점근선. 점근선을 먼저 그린다. 점근선이 있는 모든 그래프는 항상 점근선을 먼저 그린다. 네.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는 1이겠죠? 네.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네. 그렇죠? 이렇게 생기겠죠? y절편 하나는 찍어주는 게 좋아요. x가 0일 때죠? 네. x가 0이면 2분의 1, 넘어오면 1이니까 2분의 3이죠? 네. 여기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네. 되셨죠?
그럼 치역은 뭡니까? 그래프에 해당하는 y의 범위? y는 1보다 크다죠? 네, 점근선은 뭡니까? y는 1이다죠? 네, 답이 이겁니다. 네. 오케이. 자, 오른쪽 거 볼게요.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야? 그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1만큼. 1. 그렇죠? y는 더하는 거고, x는 빼는 겁니다. 네,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뭐를?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렇죠?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먼저 옮겨줘야죠. x축, y축, 원점. 자, 점근선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되겠죠? 네, 음, 이렇게 됩니다. 뭐는 찍어주는 게 좋아? y절편은 찍어주는 게 좋아. 네, x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네,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된다. 이해 가지? 치역은 네. 어떻게 되죠? 치역은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1보다. 크다죠? 네,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이겠죠? 네, 이렇게.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점근선이죠? 네, 그렇죠?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을 먼저 옮겨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렇지? 점근선을 먼저 옮기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26-1번 풀어보세요. 네, 그나저나 기백이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으네. 네. 기백을 어떻게 할까, 민준아? 응?
선생님, 음, 그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2승이잖아요. 음. 여기서 4를 곱하는 게 뭘 의미하는 요게 거죠? 문제지. 그쵸? 네, 어. 먼저 결국 x, y 값에 약간은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 영향은 안 미칩니다. 그냥 원래 3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네, 음. 여기에다가 앞에다 4를 곱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y축으로 4만큼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 이제 함수에서는 굴곡률이라고 하는데 그래프가 휘어지는 정도가 좀 더 가팔라지는 거지. 4를 음, 곱했으니까 커질 거 아니야, y값이. 네,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의 경사도가 조금 더 높아질 뿐이야. 그래서, 자, 이게 0이면, 이게 만약에 0이면 1이니까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가 되니까 이렇게 경사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이게 뭐야? y는 4 곱하기 3의 x승이죠? x가 0이면 4가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굴곡률이, 그러니까 경사도가 좀 급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사도를 조금 더 급하게 그려주면 돼. 음, 네, 음. 그리고 이제 평행 이동만 똑바로 시키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라 점근선이야.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리세요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네, 다 그랬습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앞에 건 어떻게 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2, 플러스 이만큼. 그럼 점근선을 먼저 옮겨줘야죠. 네, y는 2. 그리고 경사도가 좀 급하겠죠? 거기다 네,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이면 이해 가죠? 네, y절편 하나는 찍어주는 게 좋아요. x가 0이면 얼마입니까? 4고 36에다가 38이네. 네, 그치? 이게 38. 더 올라간다는 얘기지? 경사도가. 그쵸?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치역이 뭐니냐고 물어보면 y는 2보다 크다죠? 네, 점근선은 y는 2 이렇게 되겠네. 2번도 했습니까? 네, 2번도 했어요. 자, 2번. 마찬가지 방법인데, 자, 이건 어떻게 한 거지? y는 5 곱하기 3의 x승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 먼저 y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쵸? 네네,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을 먼저 시켜야지. 아, 네, x축 대칭을 먼저 시켜야 돼. 그래서 x축 대칭을 시키면 y는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승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 거야? 그 다음에는 평행이동 시킨 거죠? 네,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4, 3만큼. 이해 가지?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라. 5를 곱했으니까 경사도가 급해지겠죠? x가 0일 때 5죠? 그렇죠? 네,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y는 5 곱하기 3x.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 시켜야 되겠네? 그쵸? x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마이너스 5겠네. 그래서 음, 이게 y는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승. 자, 이거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마이너스 3만큼 내려야죠? 네, y는 마이너스 3만큼 내리고, 그 다음 x축으로 2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여야죠? 네,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게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지. 네,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x가 0이면 하나 찍어주는 게 좋죠? 0이면 마이너스 9분의 5, 마이너스 9분의 5, 27, 32, 마이너스 9분의 32, 뭐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이거는 치역이 얼마입니까?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때, 민준아? 오늘 지수함수 했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네,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한 번 더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 지수함수는. 한 번 더 네, 하고. 근데 진도가 좀 느려서 지금 이제 너네가 아마 중간고사가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 나갈 거야. 많이 나가면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보통, 보통 학교는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 이렇게 나갈 거거든? 네, 그러면 진도가 좀 느려. 느려서 선생님 봐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보충을 한번 합시다. 네. 음. 화요일 날 너가 최고로 빨리 하면 몇 시니? 수업을. 그, 학교 갔다 와서 바로 하면. 바로 하면은 5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시간. 그래봐야 30분. 네, 그래봐야 30분이구나. 수요일 날은 안 된다고 그랬고. 네. 그러면 목요일 날에 밤에 해도 되니? 한 11시, 목요일은, 아, 네, 다 11시 비워가지고 40분쯤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요일 날 다 수업 끝나면 선생님이 11시, 한국 시간 11시 40분 정도 되거든? 네, 그럼 중국 시간은 뭐 10시 40분이겠지? 네, 그때 한번 보충하자. 네, 그래서 일단 지수록을 빨리 끝내줘야 뭐 네가 시험 대비를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기백인데 기백은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여태까지? 네. 하나도 못했어요. 그럼 학교 수업 어떻게 해? 학교 수업으로 이제 처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과 후도 기백이 있던데. 네, 그것도 안 들었어요. 그때 안 들었어?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기백을. 문제네. 어, 네, 그게 좀 문제예요. 음, 기백도 양이 많아서 아마 벡터 중간까지는 시험범일 거야. 네, 아마 내적 전까지 시험범일 거야. 내적 전까지. 그리고 거기 기백은 2차 곡선이 할 게 많아. 음, 너 혼자 할 수 있겠어? 일단 해볼게요. 음, 지금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편입할 수는 있는데 그룹으로 같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네가 못 알아들을 텐데 하나도. 네, 진도가 많이 나가서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중간고사 때 네가 막 공부를 해가지고 진도를 메꿔 놓으면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는 같이 하는 게 가능하잖아. 네, 그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 네, 음, 오케이.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네, 숙제 라이트센, 네, 라이트센도 보내줬죠? 네, 그걸로 푸세요. 그래서 라이트센을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숙제를 낼게요. 네,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빨리 해야 되니까 양이 많아도 힘들어도 그냥 해보세요. 네, 34페이지. 34페이지부터 지수함수 35,
34, 35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38부터 최대 최소 전까지 335번까지. 네. 335번까지. 자, A 스텝은 두 페이지. 한 페이지만 하자. 34페이지. 아, 네네. A 스텝은 34페이지 하나. 그 다음에 B 스텝은 318번부터 대소관계까지 336번까지. 네. 대소비교까지. 그럼 괜찮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안 감사합니다. 되면 거기에 오늘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보기로 보세요.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